저같이 이제 안정적인 거, 리스크적인 거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프라이드 반, 양념 반 이래가지고 밥맛이 더더욱 괜찮은 이런 국면이 앞으로도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제 취향에 맞게 이제 이 영업이익을 읽으시면 되죠. 대표님 요새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어떤 걸 담아야 될지 개미들 고민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제 하시는 분들이 다 성향들이 있죠. 삼성전자는 좀 길게 보고 좀 안정적으로 베팅하는 그런 성향의 이제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주식인 거고, 왜냐면 베타가 되게 낮아요. 베타가 무슨 얘기냐면 지수가 1% 올라갈 때 삼성전자는 1%보다 조금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10% 올라갔다 그러면 삼성전자 예를 들면 뭐 11, 12, 13% 요거밖에 안 올라갑니다. 근데 SK 하이닉스 좀 달라요. SK 하이닉스는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무슨 얘기냐? 베타가 커요. 2가 넘어갑니다. 1% 지수가 올라가면 SK 하이닉스는 2배가 올라가. 2% 올라가. 지수가 10% 올라갔다?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어떻죠? 20% 정도 올라가. 그러니까 2배 정도로. 올라갈 때도 그렇지만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려갈 때도 삼성전자는 우리 코스피 지수가 1% 내려간다 그러면 삼성전자도 1% 내려가는데 하이닉스는 더 내려가죠. 지수가 1% 내려갔다 그러면 하이닉스는 2% 정도까지 내려가는 그 베타를 가지고 있어요. 상당히 베타가 크고 변동성이 큰데, 그래서 안정적인 분들은 삼성전자를 많이 이제 추구하시고, 그런 것보다는 좀 위험을 추구하면서도 많이 먹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SK 하이닉스를 많이 이제 보시죠. 왜? 알파도 있고 베타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좋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죠, 경험적으로. 그리고 지금 HBM 시장에서 뭐 SK 하이닉스가 누리고 있는 시장 후보적인 그 지위는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면 SK 하이닉스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수치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SK 하이닉스의 25년 영업이익 파워는 삼성전자를 완전히 압도하고 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HBM 반도체 쪽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도 있지, 핸드폰도 있잖아요, 통신도 있고요, 가전도 있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돈을 번다고는 버는데, 특히 반도체 쪽에서 많이 예전에는 많이 벌었었는데 이제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특히 비메모리 쪽 뭐 이런 쪽에서 상당히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돈이 안 돼요. 수율도 안 나와요. 반면에 SK 하이닉스 쪽은요, HBM 쪽이 이 마진이 뭐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엔비디아에서 전량 다 갖다 쓰잖아요. 그리고 뭐 1년 전에 그냥 입도 선배 딱 정해진 가격에 좋은 가격에 다 가져가잖아요. 다 쓸어가지고 하니까. 삼성전자 이거를 기술적으로 지금 못 따라잡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전부 다 SK 하이닉스한테 내줄 거예요. 그런 결과로 25년에는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삼성전자보다 무려 8조 이상으로 더 많이 버는 거예요. 내년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습니다만은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도 26년에 대해서 SK 하이닉스 쪽 손을 들어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SK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을 삼성전자 대비해서 내년에 가서도 조차 3조 이상 벌 거다. 후년에 가서야 삼성전자가 조금 더 많이 번다. 2조 정도 더 많이 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지금 시장에서 보는 수치예요. 그 정도로 지금 SK 하이닉스가 HBM 쪽에서 상당히 지금 선전하고 있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있어요. 최근에 나온 뉴스가 뭐가 있었습니까? 뭐 되게 부러움의 대상이 된 지금 SK 하이닉스 직원들이에요. 보너스를 무려 개인당 1억씩 준대잖아요. 근데 이런 신의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이제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보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건데, 그 정도로 지금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영업이익에서 나는 영업이익 전체 절대 이익 중에서 특정 퍼센트를 이제는 앞으로 플러스 알파 보너스로 직원들한테 주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삼성전자는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직원들이 입이 아주 찢어졌죠. 이 주가에서도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제목을 별들의 전제 삼성전자다 SK 하이닉스 이렇게 해놨는데, 아직까지는 삼성전자 주주들이 조금 답답하고 이런 국면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73,000선, 4,000선 한번 돌파하려다가, 그때도 제가 뭐 경제방송 가서 얘기를 했는데, 이 73,500원 전후가 외국인들이 지난 2년 반 동안 사 모아오고 계속 팔고 한 결과로 만들어진 지금 평균 가격이다. 이 가격대를 뚫고 올라가야지 8만 전자도 갈 수 있는 건데, 여기가 상당히 두툼할 거다. 여기를 뚫으려면 뭔가
뭔가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뉴스가 나와줘야 된다. 그 뉴스라는 거는 HBM4에 있어서 엔비디아에 들어간다. 이런 뉴스가 탁 나와줘야 되는데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면은 HBM4에 있어서도 퀄 테스트라고 하죠. 이게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건데 그거를 삼성전자가 가장 늦게 하는 거예요. 보면은 SK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여기는 벌써 퀄 테스트가 들어갔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2달 늦게 지금 들어간다는 스케줄이 지금 잡혀 있어요. 이 정도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는 일단 후순인 거예요. SK 하이닉스 먼저 하고 마이크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도 여기서 확 73,000선을 104,000선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뭔가 이게 임팩트 있는 그런 걸 아직 못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제 조만간 보면 알겠죠. 퀄테스트가 통과할지. 근데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미 HBM3에 있어서 늦었기 때문에 HBM3 이 12단도 통과하고 그냥 안 해버리고 HBM4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3C 공정 이쪽으로 가면서 더 미세화 공정으로 가가지고 자기들 이제 선정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건데 그러나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뭔가 보여준 뭔가 기술력이 좀 안정적인 SK 하이닉스는 먼저 지금 그런 생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HBM4 시장에 있어서 그렇게 주도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시장의 생각과 다르게 말이죠. 그래서 아직 시장에서 주가적으로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 않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뭐 마켓시어 1등이잖아요. 시가총액 비중으로 봤을 때 한 17% 내외 되거든요. 이게 과거에는 뭐 25% 넘어간 때도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지금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도 과거에는 56%까지 이렇게 높은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50.5%에 불과합니다. 계속 팔았어요, 삼성전자. 작년에 외국인이 우리 시장 판 거의 90%를 삼성전자 한 종목에서 다 팔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왕따 아닌 왕따가 되어 있는 주식인데 최근에는 그나마 조금 고개를 들면서 외국인들 슬금슬금 들어오려고는 하는데 자신들이 없어요. 반면에 SK 하이닉스 쪽은 외국인 지분들이 뭐 쭉 한번 밀렸다가 다시 되감아가지고 최근에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들의 사람은 여전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HBM4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또 파운드리 관련된 뉴스가 있었잖아요. 테슬라나 애플 이쪽에서 미국에 있는 파운드리 그거를 그때가 이제 수주를 준다, 발주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연간 뭐 발주 금액이 예를 들면 테슬라의 경우 연간 한 3조 정도 매출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아직 가봐야 알지만 어쨌든 받았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이슈는 됐잖아요. 그때 그래서 73,000, 4천 한번 이제 두드려 봤던 건데 그대로 주가가 다시 밀렸어요. 그 기저에는 뭐냐? 과연 이거 3조짜리 연간 매출을 받았는데 이게 돈이 될 거냐? 그건 잘 모르겠다. 이런 의심이 사람들을 이제 하기 시작하니까 쭉 다시 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7만 깨고 다시 갔었는데 이제는 뭐 7만 다시 위로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좀 힘을 에너지를 비축하면서 HBM4가 앞으로 어떻게 퀄테스트가 통과될지 그런 이제 보고 그다음에 테슬라나 애플 관련돼서 파운드리 비즈니스가 어떤 식으로 더 이제 발전될 수 있을지 이걸 좀 보고 두드리면서 가자 이런 생각들 하는 투자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삼성전자는 베타 플레이로서 시장이 좀 올라가면 같이 좀 올라가는 맛이 있는 반면에 하이닉스는 시장이 올라가도 많이 올라가지만 하이닉스는 삼성전자가 가지지 못한 알파 그러니까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강점 HBM 시장에 있어서의 지도력, 지배력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하는데 저는 사실은 뭐 하이닉스를 지난 1년 동안 상당히 좋아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삼성전자는 그렇지만 이제 우리 시장을 막아주는 입장에서 삼성전자도 사실은 꼭 필요하죠. 그래서 이쪽에 뭐 양념 반, 프라이드 반 해가지고 반반 하는 전략도 괜찮을 수가 있겠다. 방어적이면서도 위로 올라가는 업사이드를 먹을 수 있으니까 두 개를 합치면 아까는 삼성전자가 베타가 1이 조금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2가 좀 넘는데 둘 더하면 1.5는 되는 거예요. 1.5라는 게 뭐예요? 지수가 1% 올라갈 때 이걸 반반 섞어놓으면 1.5% 올라간다. 지수가 10% 올라갈 때 이렇게 반반 섞어놓으면 15%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방어적으로 삼성전자가 반을 넣으면 하단도 방어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별도의 전자에서 항상 싸우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리고 둘 중에 하나를 꼭 고르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제가 보면은 뭐 위쪽도 보고 아래쪽도 보면서 반반 전략은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열들의 전쟁을 관람하시면 되는데 지금 왼쪽에서 보시면 이게 이제 100일이고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제 10일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어떻게 이제 주가가 움직였느냐 보시면 좋은데 이 6월부터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쭉 올라오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베타가 1이 좀 넘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온 만큼은 지금 올라와 줬다. 그리고 시장이 쉴 때도 삼성전자 또한 쉬었다. 왜? 알파적인 요소가 없어요. 이 기업 특유의 뭔가 좀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뉴스가 없으니까 그냥 시장 정도 그 이상 조금 하는 정도에 그쳤다라고 볼 때 SK하이닉스는 다르죠. SK하이닉스 시장이 올라올 때 훨씬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15만 원 바닥에서 뭐 주가가 30만 원까지 그냥 뭐 숨도 안 쉬고 그냥 한 번에 가버렸는데 또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좀 쉬고 싶어가지고 최근 한 25만 원 선까지 왔었죠. 근데 제가 계속 경제방송이나 이제 다른 데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싸고 좋은 거는요 잠깐밖에 안 쉬어요. 또 좋은 걸 아는 사람들이 또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또 사자고 달려들어요. 누가 최근에 달려들고 있습니까? 외국인들이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모아가니까 다시 뭐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해서 이제는 이제 28만 원 넘어서 이제 29만 좀 있으면 30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런 국면이 나오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제 우리 시장에서 컨센서스가 SK 하이닉스가 너무 낮다. 앞으로 애널리스트들이 좀 열심히 해가지고 주가를 좀 목표 주가를 맞추는 게 좋겠다. 30만 원 이상으로 금방 올라갈 거다라고 했는데 뭐 2분기 실적 나오면서 실적이 생각보다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가이던스 또한 좋게 나오니까 목표 주가가 32만 원 선으로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보다는 시장에서 조금 늦게 반응한 면이 있습니다. 일단 이 회사의 기본적인 가치는 30만 원 이상이 올라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럼 30만 원 뭐 한 1, 2만 원 남았는데 여기서는 뭐 어떻게 볼 거냐. 그런데 저는 무슨 생각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더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오른쪽 보시죠. 오른쪽은 이제 10일짜리인데 왼쪽에서 봤던 것보다 더 이제 확연히 이제 보이는데 최근에 조금 느낌이 다르죠.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올라가는 느낌이 나오잖아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오른쪽 위로 슬금슬금 올라가는데 하이닉스가 훨씬 가볍기 때문에 더 빠르게 지금 튀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미국에 있는 마이크론 주가하고 같이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 세 개 회사를 제가 항상 트래킹을 하는데 볼 때 하이닉스가 제일 강하게 튀긴다. 그 다음으로 마이크론, 그 다음으로 삼성전자. 그러니까 역시 주가는 HBM 시장에서 어떻게 시장을 지금 분할하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 가지고 뭐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 아니면 모멘텀이 나올 때 주가를 이제 선도하는 건데 SK 하이닉스 그 앞에 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쪽을 봤을 때도 삼성전자 대비해서도 반 이하에 지금 가 있습니다. 내년 뭐 PR이라고 하는 게 5배 내외밖에 안 돼요. 그리고 마이크론 대비해서도 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를 지금 많이 왔다고 그럴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더 위로 보셔도 충분히 올라갈 역량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과거에 지금 이제 애널리스트 지금 생각을 잘못하고 저한테 이제 맨날 욕을 얻어먹는 게 뭐냐면 과거에는 역사적인 밸류에이션이라고 해서 그 안에서만 자꾸 이걸 해석하고 뭔가 알아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애널리스트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90%가 넘는 것 같아요. 한두 증권사 빼놓고는 그런 식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이 아주 반대를 하죠. 왜? SK 하이닉스는 24년하고 25년하고 26년하고 가면서 완전히 다른 회사로 됐고 과거에 보여줬던 이익의 변동성, 순환성 이게 상당히 사라지고 뭐 성장성은 이제 너무 이제 25년에 급하게 이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26년에 성장성 자체는 조금 둔화될 수는 있다. 그렇다고 성장 절대 금액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낼 거고 26년도 또 그런데 27년도도 마찬가지다. 꺼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꺼지지 않는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 하루 뭐 1년 2년 돈 벌다가 그 다음에 왕창 뭐 적자 났다가 또 뭐 헤매다가 또 올라오고 이런 순환성이 상당히 강했거든요. 주가도 그런 변동성을 감안해가지고 되게 뭐랄까 저평가 있게 했어요. 항상 SK 하이닉스 보면 너희들은 저평가받아야 돼. 그게 당연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반기를 든 거죠. 저평가 택도 없다. 앞으로 이 순환성이나 변동성은 예전에 비해서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줄어들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이 주가는 리레이팅이 돼야 된다. 과거에 봤던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안의 그 틀에서 이 SK 하이닉스를
평가하고 해석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 더 위쪽을 열어놓고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설파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을 차트에서 이렇게 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는데 과거에 보면 2024년 거의 7월이죠. 7월까지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 외국인 지분을 같이 살았어요. 살 때 같이 사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벌어지기 시작한 게 뭐예요?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서 존재감이 없어지면서 그걸 이제 확인하니까 이거 큰일 났네 그러면서 갖다가 들이부었죠. 그래가지고 쭉 내려가서 언젠가는 5만 원 깨고 49,900원일 때가 종가가 있었던 날이 있어요. 어느 추운 겨울이었어요. 그 다음날 저희가 회식을 하는데 제가 그날 가서 그 사람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삼성전자가 이제 바닥 친 것 같다. 팔 사람들 다 파는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래? 그랬었는데 그 뒤로 지금 40% 오른 거다. 지금 1년이 채 안 됐어요. 근데 40%면 은행에 넣는 것보다 훨씬 낫죠, 여러분. 은행에 지금 너무 얼마 줍니까? 2% 주나요? 이 정도인데 여기는 뭐 금년에 주가적으로 아무리 삼성전자가 안 오른다고 해도 벌써 40% 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하이닉스는 한 100% 올랐잖아요. 그거는 이제 비교할 바가 아닌데 그 정도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지금 다른 궤적으로 가고 있다. 외국인들이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빠질만한 또 다른 외국인이 손바뀌면서 들어오고 하면서 계속 지금 지분율이 55% 이상에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그렇지 않죠. 50.5% 근처에서 계속 유지는 되는데 거기서 급작스럽게 올라오지는 않아요. 시장이 근데 올라간다 그러면 삼성전자 다시 베타 플레이가 충분히 있으니까 올라가긴 하겠죠. 근데 올라갈 때도 또한 SK하이닉스가 좀 더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다. 그 점은 좀 생각을 하시면서 보면 좋고 외국인 지분들이 뭐 지금 많이 쳐져 있는데 올라오려면 확실히 HBM4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파운드리 쪽에서 확실한 뉴스가 나와야지 이제 올라갈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만 전자 빨리 가고 싶지만 일단은 7만 3천 4천을 먼저 이렇게 상향 돌파를 해야 그 다음에 또 8만을 얘기할 이제 계제가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좀 두고 봐야 될 타이밍이다. 아직 확실한 HBM4에 대해서 퀄 테스트를 통과한다라는 게 이제 신호가 나오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목표 주가 추이를 보시면 이제 아주 재밌는데 삼성전자 왼편에 있죠. 빨간 선으로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쭉 한번 급하게 올렸죠. 그럼 그 옆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고 하이닉스 또한 마찬가지죠. 밑에서 쭉 28만 선에서 쭉 올라와가지고 지금 33만 선 이 선에서 쭉 옆으로 유지되고 있죠. 근데 이런 걸 읽으실 때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이런 거죠. 삼성전자가 뭐 HBM4 뉴스 나오면서 한번 7만 3천 4천 갔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SK 하이닉스한테 이게 반대 프로 이게 되게 안 좋아지는 뉴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목표 주가에 대해서 하향 조정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 차트에 보시면 이 하향 조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삼성전자의 바람일 뿐이고 하이닉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시장의 대다수의 애널리스트나 시장의 대다수의 참여자들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건 나중에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잠시 멈칫하면서 30만 원권에서 25만 원대로 뚝 한번 내려갔습니다. 바로 지금 이제 다시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29만 원을 이제 업장에 두고 있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됐는데 그렇게 지금 SK 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의 시장 지배력은 상당히 공부하고 기술력 또한 상당하다. 그래서 뭐 SK 하이닉스에 대한 그런 뭐랄까 어드밴티지 이거는 인정할 건 우리가 인정하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이제 파이널로 좀 터치를 해드리면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금년에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무려 8조 이상을. 근데 이 차트에 보시면 녹색 선이죠. 25년 예상으로 봤을 때 8조 4천 정도 하이닉스가 훨씬 많이 벌고 무려 하이닉스가 금년에 37조 정도 영업이익으로 벌어낼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년에는 41조 8천 이렇게 버는 건데 그럼 삼성전자는 그럼 뭐 이게 뭐 쓸모가 없는 거냐 그게 아니고 여기 회색 선으로 보시면 25년에 삼성전자가 수준이 이렇게 낮잖아요. 그래서 거의 30조에 조금 못 미치는 이런 그 이익을 낼 텐데 작년보다도 좀 내려오는 이 수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년에는 올라간 이 폭에 있어서는 하이닉스 올라가는 것보다는 하이닉스는 37조에서 41조 8점 가니까 뭐 겨우 한 10%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그런 이제 변화의 기울기라고 할 때 삼성전자는 그게 아니죠. 한 뭐 29조 정도에서 지금 뭐 39조, 30뭐 8조 이 정도 올라가니까 한 30%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모멘텀을 보는 분들은 뭐 삼성전자가 더 이제 앞으로 화끈하게 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읽으실 수도 있는 거고, 저같이 이제 안정적인 거, 리스크적인 거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프라이드 반, 양념 반 이래가지고 반반씩 넣어도 괜찮은 이런 국면이 앞으로도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제 취향에 맞게 이제 이 영업이익을 읽으시면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내년에 가서도 삼성전자 대비해서 하이닉스가 3조 2천 이런 얘기죠. 아직까지는 SK 하이닉스가 확실하게 지금 리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별들의 전쟁 한쪽으로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두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콤비네이션을 해서 뭔가 아이디어를 그리고 리턴을 최대화할 수 있는지 그거를 좀 생각을 하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